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공부법이나 법 이야기 말고도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올려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고민하는 포인트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 댓글로 많이 주시면 제가 참고를 꼭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연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었는데요. 사실 3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다 보면은 걱정도 많이 되고 생각도 많이 들 수 있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서 남편을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연애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반드시 생각을 해둬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연애와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동안의 연애라든지 저의 생활을 되돌이켜 보면 저는 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지, 집에 혼자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지을 만큼 저 스스로를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떨 때는 나가서 노는 게 좋고, 어떨 때는 집에 있는 게 좋고, 뭐 영화 보는 것도 좋고, 쇼핑하는 것도 좋고,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나하고 잘 맞는지, 뭐 이런 자아성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로 어른이 돼버린 느낌이었달까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사실 우리가 10대 때는 사춘기를 겪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능이라는 시험 공부에 가장 매진을 해야 되는 시기로 배우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10대 때는 더더욱이 자아성찰을 할 시간이 없이 공부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대학교에 가서 이제 교양 수업도 듣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자아성찰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사시 공부를 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는 나이를 공부로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25이 되고, 25이 되고 나서는 바로 사법연수원 가서 공부하고 변호사로 바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보다는 공부와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시기만으로 20대를 좀 보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30이 넘고 30대 중반까지 간 내가 아직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한 달 동안 혼자서 파리하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어요. 사실 저는 겁도 많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정말 엄청 큰 결심을 하고 갔던 거거든요. 혼자서 여행을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길을 걸어 다니기만 해도 예쁘고 미술관 같은 것도 정말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가 풍경 한번 보고 걷고 이러니까 나 혼자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내가 행복했는지, 왜 그런 것들에서 행복감을 느꼈었는지, 나는 혼자 있을 땐 뭐가 좋고 뭐가 싫고 같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기대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여행을 가서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느끼고 돌아왔거든요. 물론 그 한 번의 깨달음만으로 바로 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 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의 정의가 됐기 때문에 저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아,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너무 공부와 일에 매진하느라 나 스스로에 대해 돌아볼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분이라면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정립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도 성공적인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저 스스로도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인데요. 혼자서 잘 지내는 두 명이 만나야 두 명이 만나서 지내는 것도 정말 잘 지낼 수 있거든요. 나 스스로도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연애와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의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내가 도움을 줄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혼자서도 잘하지만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삶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연애를 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나 스스로의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우는 그런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생각 말고 나 스스로도 혼자서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사실은 뭐 친구를 만났을 때 좋아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했을 때 좋아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 말고 나 혼자서 뭘 했을 때 행복한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감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영화를 보거나 미술관을 가거나 눈이 즐거워지는 뭔가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책을 보면 사실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그런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를 감상하고 난 다음에 내가 느낀 거를 혼자서 이렇게 쭉 적어보는 거, 글을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주말을 보내면 혼자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았어요. 혼자 있다고 막 밥 대충 차려 먹고 이런 거 싫어서 저는 혼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제철 음식, 뭐 봄에는 뭐가 좋다, 여름엔 뭐가 좋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챙겨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있지만 나의 주말을 풍부하게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지내니까 외롭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외로움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라면 나 스스로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사실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내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집안일 같은 거는 혼자서 잘 할 수 있어야겠죠. 집 청소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 깨끗하게 버리고 그리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은 남녀 불문하고 가지고 있으면 좋은 생활력의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도 혼자 있을 때 배워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게을리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좀 해보시는 거 추천하고 재테크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요즘에는 어쨌든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둘이 됐을 때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 옆자리는 비워둬야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단지 외롭다는 이유 아니면 나이가 이제 정년기라서 누구라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설픈 마음으로 내 옆자리를 채워두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확신이 드는 사람이 없다면 비워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정말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열어두기는 했었어요. 인연을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누군가하고 만남을 이어갈 때 100% 확신이 들어서 하는 만남도 있지만 뭔가가 이 사람은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싶은데 그냥 아쉽거나 불안한 마음에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끝이 뻔히 보이는 관계. 저는 그런 관계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나의 마음은 정말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이쪽으로 옮겨가야지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일 수도 있고, 그냥 심심하니까 재밌어서 만나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내 옆에 채워져 있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 오더라도 이 좋은 사람이 쉽게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게 돼요. 왜 우리가 나는 솔로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인기 많은 그런 여자 출연자분, 남자 출연자분들이 나오시는데 마음에 100% 들지는 않아요. 그냥 나 좋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볼까? 만나볼까? 하면서 그 누군가를 옆에다가 두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이분한테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게 현실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 옆자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비워둬야 된다. 가볍거나 장난스러운 만남으로 내 옆자리를 채워두기에는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라면 20대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결혼을 생각하는 30대 이상의 나이에서는 그런 관계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건 좀 이 사람은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면은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부분에서만 물이 들면 상관없는데, 이 사람의 안 좋은 면 같은 게 좀 물이 든다거나 그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혹은 이런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은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났던 나의 경험이 결국에는 또 똑같은 사람을 찾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살면서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평생 인기가 많았고 이성이 많았던 사람이 결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한 명의 사람을 잘 찾는 사람이 결혼을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사람은 딱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딱 한 명을 찾으면 되는데, 뭔가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기에는 경험이 많아야 좋은 사람을 찾을 것 같다는 불안감과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주변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을 해서, 혹은 나하고는 안 맞지만 그냥 호기심에 뭐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니까 뭔가 나이 많은 언니나 누나가 꼰대처럼 잔소리하는 영상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할까 말까 약간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좀 혼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고,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얘기 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뽑아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내용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생각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안녕.